모형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때 이렇게 한 차시의 수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예시로 들어놓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책임감 모형이라고 해서 아까 그 기본 전제에 대한 그 생각들과 책임감 인식 단계, 아까 수업 전에 학습 활동 이렇게 안내하고 나서 오늘 이런 수업에 너희는 어떤 단계로 참여할 계획이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새 가슴 앞에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뭐 1단 0단계,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뭐 이렇게 손가락을 표시해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애들이 3단계나 4단계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강압적으로 했다라 그러면 이 책임감 모형을 하려면 수업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취향을 좀 최대한 존중을 해서 다양한 그 형태의 활동을 좀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좀 이따 그럼 다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뭐 혹시라도 활동 내가 이렇게 안내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학생들이 뭐 첨가하고 싶거나 뭐 수정했으면 하는 얘기들도 있으면 그런 얘기들도 서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줄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수업 주 활동들이 끝나고 이 수업 주 활동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이해중심 게임 수업 요거를 좀 기반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다가 여기랑 여기를 조금 다시 집어넣거든요. 근데 중간에 마무리할 단계에 모임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교사와 학생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그룹별로 지어서 오늘 수업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생각을 했는지 뭐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힘든 건 없었는지 이 그룹 모임을 하게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럴 때 예전에는 이제 자기 평가지를 이때 작성을 하기도 하고 뭐 팀별로 뭐 그 수업에 대해서 여기 개인별 및 모든 불만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자기 반성. 아까 오늘 수업 몇 단계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자기가 수업 참여한 단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것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한두 명 정도. 왜 그렇게 했니? 그러면은 뭐 하다가 누구한테 욕했다라는 둥 아니면은 뭐 하기 싫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뭐 꾀병 부렸다라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구나라고 그냥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했냐 뭐 너 그렇게 하면 커서 나쁜 사람 된다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성실하게 참여해주면 선생님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받아들이죠. 근데 문제는 무턱대고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지 않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수업 이외에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아이들의 사실은 이름을 외워주고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얘기해주고 아이들이 전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애들이 일찍 오는 애들도 좀 천천히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자기 쉬어야 된다고 애들 못 오게 문을 잠궈놓고 있다가 시간 되면 열어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저 좋다고 오면 와서 뭐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어떻네, 뭐 오늘은 뭐 옷 좀 어떻게 됐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뭐 할 일이 없으면 뭐 밥 뭐 먹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뭐 애들이 그럼 오늘 뭐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 좀 해보면서 이거 활동하는 거 좀 어때? 그러면은 뭐 아이들이 뭐는 재밌고요, 뭐 어쩔 때는 뭐 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면 그렇게 얘기들도 들으면서 진심으로 아이들이랑 이렇게 좀 래포를 형성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더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아이들이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요?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거부터 해서.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서도 이 논문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제 안 하던 말투와 안 쓰던 말투와 막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기존 수업에 요 책임감 인식 그리고 자기 반성 요거는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활동은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좀 뭔가 선택할 수 있고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그
반응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수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아이들이랑 좀 가깝게 지내는 수업 시간 말고도 아이들이랑 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죠. 여기에서 이 아까 말한 이제 0단계에서 5단계 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이 목표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단계별로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학생들이 무책임의 단계는 타인에게 손해주는 행동들 아이들이 다 찾아내요. 3학년 애들도 처음에 한 5분 정도 얘기했거든요. 5분 정도 여기 어떤 수준이야? 라고 하면 이제 무책임 단계가 어떤 행동이 나와? 그럼 시간마다 달라요. 그 활동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애들한테 뭐 애들 비웃어요. 애들 뭐 약 올려요. 애들한테 때려요. 욕해요. 이런 건 무책임 단계네. 오케이 그럼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네.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저기 남들한테 손해는 주지는 않는데 수업에 참여 안 하는 게 뭐 있어? 아이들 말해서 나온 게 꾀병 부려요. 이것도 아이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꾀병 부려요. 뭐 저쪽 가서 혼자 뭐 딴짓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참여는 하는데 열심히는 안 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건 뭐가 있을까? 아이들이 또 어떤 행동들을 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부터는 우리가 좀 해야 될 행동들인데 어떻게 하는 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그럼 뭐 열심히 뛰어다녀요. 뭐부터 해요. 막 그렇게 하고 4단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칭찬해줘요. 칭찬해줘요. 잘했다고 격려해줘요. 이런 말들. 그래서 또 가르쳐줘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지 못하는 수준의 아이들이 있죠. 그럼 걔네들은 도움을 못 주니? 그러면은 아니요. 걔네들도 그냥 칭찬해주면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방법을 다 찾아내죠. 그럼 이제 5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집에 가서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시간만에 아이들의 얘기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그건 몇 단계 행동이야? 라고만 물어봐도 아이들이 아차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 선생님이 지금 몇 단계로 이해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은 또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요. 그리고 그런 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아이들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까봐. 괜히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하나 더 심어주기 위한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말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기반 없이 이런 테크닉과 절차만 가지고 너는 맨날 0단계 행동을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자기가 표시한 것들, 또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 이런 관점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이 질문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죠. 그 수업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교사 등급이랑 자기 등급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쟤는 왜 구석 가가지고 저렇게 노는 시간 이제 스냅 골프 이제 개별로 연습 막 시키고 제가 돌아다니는데 한 여자애가 계속 구석에서 친구들이랑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는 왜 이렇게 수업에 참여를 안 할까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날 때 그 자기 표시 한번 자기 반성 해버렸어. 걔가 3을 주는 거예요. 3을. 내가 봤을 땐 쟤는 이거만 했는데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걔한테. 왜 3등급이라고 했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대요. 내가 볼 때는 놀고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막 보다가 놀아. 또 이렇게 보다가 놀아. 근데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했을 수 있죠. 또 자기 기준에 따라서는 자기는 뭐 하기 싫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상처죠. 그러면서 그러죠. 지가 뭘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찰한 대로 표시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학생의 의견들을 조금 더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게 좀 더 된다라고 하면은 친구들한테도 같은 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표시해주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아예 단원 자체 계약서 이를테면 건강 영역 이걸 적용하기 제일 쉬운 부분이 이제 건강 영역이거든요. 스스로 자기한테 필요한 체력들을 이렇게 계획해서
어떻게 내가 꾸준히 실천하고 어떤 수준까지 갈 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다들 젊으셔서 눈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자신이 바라는 단계 그리고 자신이 속하고 싶은 그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체력을 다 길러야 된다라고 일정한 목표를 세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나는 지금 체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데 그리고 배구 이제 우리 배구 동호회 활동들을 어느 정도 다 해보신 경험 배구 이렇게 해보신 경험도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총동문 체육대회 대표 선수급으로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배구 어울려서 하는 게 좋아. 굳이 나한테 뭐 엄청난 기능을 기대하지 마. 그런데 막 동호회에서는 대회 나가야 되니까 막 코치 불러가지고 막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자세 고치라고 그러고 줄넘기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럼 그것도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엄청 막 컴피티션, 경쟁을 막 추구하려는 그걸 긴박함을 즐기는 아이들이 있고 그걸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취향도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다. 이게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적용을 해본 거거든요. 배드민턴 수업을 이제 복식 경기를 1학기 때 단식을 가르쳤고 애들이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복식 경기도 좀 가르쳐 줬는데 선택형 배드민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학교에 코트가 3개라서 이렇게 원하는 코트를 가라고 했어요. 여기는 나는 격렬한 난 우리 반에 짱이 되고 싶어. 이런데 여기 가서 니들끼리 시합해라. 여기는 게임은 치고는 싶은데 나는 그런 스트레스는 싫어. 그럼 여기 가서 모여서 해라. 여기는 그런 거 싫다. 그냥 나는 그냥 배드민턴 똑딱똑딱 치는 게 좋아. 이렇게 가서 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또 잘 가더라고요. 이 타이머는 뭐냐면 이 경기를 이제 시간제로 4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거야. 4분이 지나면 승패 상관없이 일단 나오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칠 수 있게끔 제한 시간 내로 쳐야 되니까. 얘 서브를 안 받죠. 아웃될 것 같으니까. 이게 격렬한 코트에 속한 애들이고 얘는 그냥 레크리에이션 게임 정도. 여기는 그냥 똑딱똑딱 이렇게 치고 싶은 아이들. 얘는 순서 기다리는 아이들. 원래는 이렇게 6명 들어가서 이렇게 랠리 하라고도 하는데 뭐 쉬려면 좀 잠깐 나가서 쉬라고도 합니다. 평가는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이렇게 그 골라서 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가서 선택합니다. 근데 그 이상한 점? 예상치 못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얘네들도 게임으로 바뀝니다. 얘네들도 처음엔 쳐요. 랠리 이렇게 쳐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 과제를 줘서 랠리 50번 아니 랠리 20번 왕복 그 목표를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저희들끼리 게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너희들끼리 그 속한 애들끼리 다 동의하면 해도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애들이 저쪽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허용해줘요. 그런데 대신에 내가 여기서 게임이 끝났어. 근데 내가 또 치고 싶어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이제 순서 기다리기 싫어서 가고 이런 건 안 되고 난 이쪽 과제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가는 거 얼마든지 허용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하는 거는 돌아다니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사실은 1학기 때 배드민턴 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려줬고 규칙도 어느 정도 다 애들이 알고 이렇게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얘네들 좀 이제 부족한 아이들 제가 저한테 도움 요청하는 아이들 가르쳐주고 아까 평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취 기준 4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또 꼭 똑같은 과정에서 아이들을 줄 세우기 형태로 뭔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를 구분한다는 평가라고 하면 이거 과제는 어렵죠. 근데 아이들이 얘가 요 정도 수준에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좋은 것들을 뭐 성취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 상을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취 기준이 4개잖아요. 인지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전술적인 측면, 태도적인 측면 4개의 꼭지로 성취 기준이 나뉘는데 그 성취 기준마다 루브릭을 짜면은 거기에서 상중하 이렇게 짠다고 했을 때 두세 개 영역에서 좀 높이 올라가고 두세 개 영역에서 보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대부분 상위에 링크가 됩니다. 대부분 상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걸 반드시 얘기해줘요. 이걸 수준을 나눈 이유가 니들은 못하는 애들이고 니들은 잘하는 애들이 이게 아니다. 너희들이 취향이 이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고 이쪽에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다. 그거를 반드시 강조를 해주고 아이들도 그걸 공감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못하니까 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취향이다.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거 싫고 난 열심히 이거 할 때 넌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이리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갔을 때 난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럼 이리로 가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도와지더라고. 어떤 반은 분위기가 좀 다른데 이 경쟁이 쫙 퍼지는 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없는 반도 있고 저는 준비를 해주죠.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다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기 싫으니? 그러면은 네 그러면 많은 애들한테 이렇게 코트를 좀 배정을 해주고 전 코트 배정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직한 행동이 뭔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관찰해주고 좀 뭐 잘못된 행동한 애들 이름 한 번씩 불러주고 뭐 그러면 이제 수업이 원만하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다 여기에서 3이나 4가 나와요. 그러면 요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기대했던 바거든요. 관심 있는 영역 중에서 내가 TPSR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일단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만약에 내가 도전 영역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을 때 도전 영역이라고 하면 과제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 과제들을 좀 놓고 어쨌든 아까 신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단원의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향점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활동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주고 또 수업하면서 0단계부터 5단계의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잠깐만 해볼까요? 5분만 해볼게요. 그냥 메모지 같은 거에다가 자신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것 요새 전화기 좋잖아요. 전화기에 해주셔야 되고 하나만 관심 있는 거 하나를 골라서 뭐 이런 활동 할 때 만약에 좀 달리기다. 뭐 속도도전 3학년인데 어떤 아이들은 막 반에서 막 경주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막 뛰는 것조차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아이들한테 어쨌든 자기 기록에 대한 그 도전 이런 가치는 추구를 하면서 수준별 과제를 어떻게 주고 그리고 그때의 학생들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떤 행동들을 제시할 건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한번 해보시면 Just Do It 해보시면 시행착오도 나오고 뭔가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나오실 것 같아요. TPSR 그 단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돌아오면서 발표할 겁니다. 네. 지금 해야 되는 과제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냥 신체 활동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신체 활동할 때 이 어떻게 하면 선택형 과제들 아이들 취향에 맞는 선택형 과제들을 제시를 해줄까 한 차례 정도 예를 잡아서 그리고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 영역과 관련된 0단계부터 5단계의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 좀 어려운데. 어렵죠?
어렵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뭐 예시 같은 게 아 예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배드민턴처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일단 그것도 해요? 하나 예시죠. 선택 활동 과제를 줄 수 있는. 학생 수준. 이를테면 배드민턴에서의 무책임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방해 치는 거 방해하고 치는 거 공 방해하고 막 던지고. 상대방 야유하고 음.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음. 그러면 여기 손에는 주지 않는 단계. 근데 참여도 안 해.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배드민턴. 안 하고 가면. 그렇죠. 선택 과제에 있을 때도 안 쫓아가고 참여 안 하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을 때 그럼 어떤 과제를 했을 때 너는 할 마음이 있니? 라고 해서 걔한테 그런 과제를 줘도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했다, 안 하겠다 그런 건 1단계가 되는 거죠. 2단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여는 하는데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아. 그냥 게임에 들어가서 이렇게 멀뚱히 서 있다가 툭 치고 나오고 툭 치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3단계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열심히는 쳐. 근데 이제 자기만 재밌으려고 해. 그리고 어쨌든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집중을 하는 거니까. 4단계는 팀 동료도 막 챙기고 막 상대방 기분도 챙겨가면서 뭐 셔틀콕도 내가 먼저 좀 주워주고 뭐 아이들 좀 뭐 잘 못 맞히는 애들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5단계는 이제 뭐 수업 끝나고 뭐 교실 가는 복도나 이런 데서도 뭐 친구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뭐 속상한 애들 얘기들 좀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이제 생활로 전이가 되는 부분들이죠. 쉽지 않네. 이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이제 예시로 좀 생각해 보면 되죠. 제가 뭐 선택 과제를 뭐 주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내 수업 계획할 때 선택 과제는 뭐 만약에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돼? 아니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냥 일반적인 행동들이 나올 거고 뭐 어떤 차시에서 어떤 주제로 수업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식으로 선택 과제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생각해 보면 되죠. 이런 행동. 그럼 모든 활동은 다 선택형 과제로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게 있으면 누군가 하나가 만들어 놓고 하면 그걸 가지고 서로 돌려서 쓰고 우리 애한테 맞게끔 적용하고 해줄 수는 있죠.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두 꼭지가 없으면 이를테면 선택과제나 이게 둘이 같이 가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인데 고기 뷔페 가서 네가 원하는 걸 골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과제라는 건 또 아까 말한 성취 기준이나 교육 과정과 또 위배돼서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자, 경력 순서대로 저기 정지현 선생님부터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그 필드형에서 반려고형 게임으로 했는데요. 일단 선택을 제가 지금 3학년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애들이랑 했는데 저는 계속 딱딱한 거 고르는데 오늘 저한테 어떤 여자애가 와서 애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말랑말랑한 공을 하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생각이 나서 애들한테 하기 전에 공을 선택하게 해서 말랑말랑해서 멀리는 안 나가는데 쉽게 찰 수 있는 공이랑 차기는 어려운데 멀리 나가는 공 이렇게 해서 선택까지 주면 어떨까 생각해봤고요. 점수 획득 방법을 아직 3학년이라 애기들이라서 저는 그냥 콘 가까운 거 멀리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걸로 점수 획득 방법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거 돌아오면 1점, 멀리 돌아오면 2점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획득 방법을 해서 하면 어떨까 했고, 이제 이거를 적용을 시키면 0단계는 야유하고 규칙에 안 하고 손으로 던지는 친구. 1단계는 공은 차는데 포기하고 달리지 않는 친구. 2단계는 차고는 공은 차는데 목표가 1점인 친구. 3단계는 열심히 차고 돌아오는 친구. 4단계는 점수 획득한 친구한테 칭찬하고 조언해주는 친구. 5단계는 점심시간에 연습하는 친구. 벌써 이렇게 뭐 하나가 딱 나오네요. 거기에 지금 발표해주신 좋은 의견에 하나 추가를 더 해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토론이 좀 활성화되면 좋잖아요. 완벽했습니다. 4단계의 모습 감사합니다. 4단계 열심히 발표 준비한 3단계의 모습과 그 공격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준에 따라서 던지는 거,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 신체 활동 단계상 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만들 때 치는 거를 던지는 걸로 대체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활동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배구 같은 경우도 3학년 네트형 경쟁에 기초할 때는 잡고 던지기로 대체를 해주고, 참 못하는 애들은 잡고 던지기 해주고, 좀 더 못하는 애들은 원바운드도 해주고, 아니면 공도 엄청 풍선 공, 느릿느릿한 것도 있고, 어떤 리그는 좀 더 빠른 공 쓸 수 있고, 경기장을 크게도 해주고 작게도 해주고 네트를 높게도 해주고 낮게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그것도 싫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냥 기능을 연습할 수 있는 단계, 성취 기준 세 번째 전략적인 것들은 조금 나중으로 하더라도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줄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문을 아주 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력 가장 중간이신 서평규 선생님 발표해 주시. 저는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추천해 주시죠. 장병건 선생님 거 방금 들어보고 저는 속도도전 수영을 했습니다.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거는, 첫 번째 그룹은 물에서 이제 놀이만 하는 단계의 아이들이고요. 그 두 번째 그룹은 영법을 배우거나 연습하는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유수영, 자기 영법 익힌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레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고요. 그 책임감 단계에서는 0단계 아이들은 뭐 복장이라든지 뭐 친구들의
신체를 가지고 친구를 놀린다거나 하는 게 0단계에 해당될 것 같고 1단계는 물 밖에서 구경하기 뭐 놀리거나 하진 않지만 2단계는 물 안에서 뭐 물장구라든지 그런 거 치면서 노는 아이들 그리고 3단계는 스스로 이제 레인을 따라서 수영해보는 단계 그리고 4단계는 친구들과 자신의 뭐 수영법이나 영법 같은 것을 공유하는 단계 이렇게 서로 알려주거나 하면서 5단계는 수영 레슨을 받는다든지 수영을 취미로 하는 단계로 잡아봤습니다. 오. 역시 박사님이신데요. 훌륭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은 어디 그룹에 좀 더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저는 가운데 그룹에 가운데 아무래도 거기서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어떤 이유로요? 그 영법이라는 게 이 그냥 수영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뭐 이런 규격화된 영법을 연습한다는 그런 의미여서 양쪽에 뭐 물놀이 하다 보면 이제 영법에 관심이 있어서 온 아이들에게 영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친구들끼리 공유하게 한다거나 또 어느 정도 영법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이쪽으로 자연스러워 스스로 연습할 수 있게 보내준다든가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물놀이 하는데 가가지고 선생님이 거기 가서 있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그쪽에 근데 있으니까. 놀이하는 방법도 물에서 논다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논다기보다는 어떤 물을 하고 익숙해지고 뭐 그런 놀이법 같은 것도 과제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체육 시간에 사실은 관심을 더 줘야 되는 아이들은 그 부족한 아이들이죠. 아까 저기 최혜성 선생님 어릴 때 그 경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뭐 느낌과 이런 것들만 좀 많이 남아 있다. 운동 잘하는 아이들은 저희를 안 만났어도 누구를 만났어도 열심히 잘하고 성장 잘했을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주고 그런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균형점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장병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수영 아이디어는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생존 수영 겸 아니면 이제 생존 수영으로 아니라 이제 교육 과정으로 수영을 하러 간다라고 하면 그쪽이랑 연결을 지어서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오 박사님 계신데 고박사? 저기 회장 부채 신상욱 선생님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지금 스피드 스태킹 선택 과제만 생각을 해봤어요. 실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컵을 많이 주고서 한쪽에 그냥 자유롭게 가지고 놀게끔 정해진 규칙을 뭐 설명을 그 자체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뭐 쌓기 놀이를 하든 자유롭게 그걸 가지고 놀게끔 하고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기록을 누구랑 대결하는 걸 또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록 측정하는 그것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고 한 우리 애들은 경쟁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대결을 할 수 있게끔 두 개 세팅을 해놓든지 둘씩 짝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그 모인 애들을 토너먼트로 이렇게 대결할 수 있게 이렇게 세 코너로 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선택 과제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딱 봐도 저 수업에서는 저 하기 싫어요를 못할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성향에 따라서 그 성향을 그 존중해 주셔서 했다라는 게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보면은 구석쟁이가 혼자 하는 애들 있죠. 그런 거 할 때 남한테 뭐 못한다고 또 느리다고 그런 거 싫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만약에 이걸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안 드렸으면 가뜩이나 생각하기도 귀찮고 헷갈리는데 더 생각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무례하지만 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게 커뮤니티 통해서 서로 조금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세 가지 아이디어만 해도 다양하고 아 이런 식으로 수준별 과제를 만들 수 있구나. 꼭 이 책임감 지도 모형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수준으로 나눌 게 아니라 취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학생 중심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요. 인성이 무엇이냐에서부터 결국에는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 학생을 어떻게 보면 수업의 중심으로 둬야 되는가 이쪽